안녕하세요. 보통날의 안녕입니다. 제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상간행위의 증거 수집을 하다가 스토킹 범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관련해서 경찰 조사도 받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정말 많았었는데요. 처음 제가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게 작년 12월 14일이었고 아마 고소장이 접수된 게 11월쯤이었을 것 같아요. 스토킹 범죄 혐의 관련해서 이번 주 수요일, 그러니까 25일에 결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라고 되어 있고 혐의 없음, 그리고 증거 불충분으로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봄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추가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고 휴대폰을 압수수색 당하면서 포렌식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5월경에 경찰 조사를 추가로 더 받게 되었었고 그 뒤로 4개월 뒤인 9월 25일에 혐의 없음 처분을 최종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그놈이 저를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3건과 그리고 스토킹 모두 무혐의를 받았고요. 그리고 게시물 삭제 민사소송 역시 제가 승소를 했습니다.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스스로 자기를 개라고 칭한 유튜브 놈이 스토킹 벌금형 꿈 깨세요. 너는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는데 그리고 빨강색 글씨로 유튜버 보통날의 안녕 징역 확정이라고 아주 큰 글씨로 써두었습니다. 제가 징역 확정이라고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거짓 사실을 적시하였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새로운 스토킹 양형 기준이 7월 기소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고 써 있는데 저는 7월에 사건이 기소되지 않았었고요. 작년 12월에 처음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더 기소되는 사건에는 해당도 되지 않습니다. 지가 무슨 검사도 아니고 뭘 지가 안다고 법에 대해서 저렇게 짓거리는지 정말 처음 이 영상을 보고 좀 기가 막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응할 가치를 일단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징역 가기를 어지간히 바라는 것 같은데 와이프가 아파서 들어 누웠는데 도덕적인 척 하면서 자신보다 20살 어린 행정원이랑 상간행위하고 돌아다니는 증거를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거 증거사진 몇 장 찍었다고 징역을 가게 되면 외도한 배우자를 둔 사람들은 죄다 깜빵 가게 되었을 텐데 어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지. 그 다음에 이 노래하는 개새끼 영상이 이어지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본인 남편은 왜 해킹했으며 왜 행정직원 사칭해서 의도적으로 신상을 퍼뜨렸냐고 하는데 이게 해킹이라는 게 컴퓨터 해킹을 말하는 건가요? 저는 해킹이라는 것을 할 정도의 능력을 갖지도 않았고 무슨 추측으로 자기 자신들의 컴퓨터를 해킹했다고 하는지 그리고 제가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달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거의 제가 무슨 FBI도 아니고 무슨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피해망상으로 정신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컴퓨터가 정말 해킹을 당해가지고 제가 의심된다면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를 진작에도 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이혼하는 중에 고소를 이렇게 많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데 왜 고소를 안 하고 유튜브에서 떠드는지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신상을 제가 자꾸 퍼뜨렸다고 그러는데 저는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증거도 없이 무슨 개소리를 짓거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역시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를 해서 상간년을 위해 가지고 하던지 아니면 상간년이 나서서 자기의 신상을 퍼뜨렸다고 고소를 하던지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뭘 저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정말 많은 제보를 받았는데 학교에서는 상간년이랑 늑다리 교수랑 둘이서 상간행위하고 다닌다는 것이 소문이 다 난 상태라서 연구실 사람 외에도 관련 업무 부서, 상간년을 알고 있는 업무 부서에서도 수많은 제보들이 쏟아졌거든요.
상간녀이 정말 사모님 행세를 했다는 제보와 증거 역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간년에 대해서는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학교에 있는 상간년과 같이 일하는 관계자들은 대부분이 얘네들이서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대요. 그리고 보니까 학교에서 인심도 많이 잃어서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컴퓨터에 능수능란한 누군가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컴퓨터를 다루지도 못하는 저를 상대로 해서 제가 무슨 해킹도 하고 뭘 퍼뜨리고, 아니 그리고 퍼뜨린 자료가 도대체 뭔지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저는 일단은 퍼뜨린 자료도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상간년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올린 사실조차도 없어요. 그리고 올린 사실이 있으면 유튜브에서 그만 떠들고 고소를 진행하십시오. 그리고 노래하는 개새끼가 그런 걸 언급할 자격이나 있나요? 본인은 자신이 뭐 교수님 와이프를 공개한다고 해서 제 사진 공개하고 제가 사는 집 주소 공개하고 뭐 성적인 묘사까지 본인이 한 짓을 생각해야지. 진짜 개새끼답게 정말 자기한테 똥 묻은 건 모르고 어디서 설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두 무혐의를 받았지만 이 개새끼는 이제 얼마나 경찰에 잘 협조하고 처벌을 받는지 제가 지켜볼 차례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모두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여기 이 게시물은 제가 6월 말에 게시물 사건 관련해서 승소를 했을 때 승소했습니다 라는 게시물을 올리고 나서 그걸 보고 나서 배열이 꼬여가지고 올린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작성해 두었네요. 좋지 않은 소식은 영상으로 올리지 않고 자신에게 좋았던 결과만 편집해서 영상으로 내보내는 것 같아서 네티즌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아 보통날의 안녕에 스토킹으로 입건되었고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수준의 스토킹이 아닙니다. 공범이 발각되었고 조직적이었습니다 라고 적었어요. 일단은 여기에서 네티즌이라는 단어를 쓴 걸 보니까 나이가 꽤나 드신 꼰대라는 게 더 확실하게 보이고요. 유튜브 상에서는 네티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제가 뭐 잘된 일만 올리고 자신에게 불리한 건 안 올린다고 하는데 아니 그건 제 맘 아닌가요? 일단은 6월 말에 승소한 사실에 대해서 사건이 모두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유튜브 상에서 밝힌 것이고 사건에 대해서 조사 중이고 처벌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떠드는 게 일단은 조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정말 당연한 것인데 아니 이 개새끼 지가 뭔데 제가 무슨 콘텐츠를 올리든 말든 옆에서 계속 지저대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변호사가 언급하지 말라고 저에게 몇 번이나 당부를 했기 때문에 사건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최대한 절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되게 많고요. 제가 예전부터 개새끼 일당이랑 소송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언론사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내 입장에서 내 이야기를 하는 거지 공정성 있는 보도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한다고 저 개새끼 일당들이 주장을 해왔거든요. 얼마나 바보 같은 주장인가요?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누구나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사고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어떻게 자기의 개인적인 채널에서 공정성 있는 보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무슨 언론사 무슨 기자 직업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그리고 노래하는 개새끼가 제가 무슨 블로그를 해킹했다고 하는데 아니 무슨 내용이라고는 무슨 그지 같은 맞춤법도 못 맞추는 멍충이가 쓴 블로그를 무슨 해킹할 가치가 있다고 그러는지 주제 파악 더럽게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하러 그걸 해킹하나요? 경찰에 수사 요청하면은 누군지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리고 영상 상단에는 저한테 이렇게 써놨어요. 살고 싶으면 채널 삭제하고 합의보세요 라고 써져 있는데 이것도 빨간색으로 써놨습니다. 살고 싶으면 채널 삭제하고 합의보세요 라고 했는데 저를 죽일 건가요? 이건 명백하게 협박죄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제가 깜빵을 간다고 퍼뜨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도 해당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영상 살고 싶으면 뭐 죽인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채널 삭제하고 합의 보세요. 아니 저는 예전에 이미 합의는 없다고 진작에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전 재산을 줘도 나는 합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노래하는 개새끼는 지가 뭔데 지가 뭐 합의하라 마라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저는 이 노래하는 개새끼가 언제까지 노래할 수 있는지 지켜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사주를 그렇게 열심히 보면 지 미래는 못 보나요? 지 미래부터 좀 보지 그래요. 이 노래하는 개새끼가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웃겨요. 저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가 사회에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여기에 게시합니다. 그 여자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일단은 제일 웃긴 게 지가 건전한 인터넷 문화가 사회에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개새끼가 남의 신상 털고 협박글 쓰고 사진 유포하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남의 집 주소 공개하고 이게 건전한 인터넷 문화가 사회에 자리 잡기 위한 행위인지 지가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앞에 위에 무슨 살고 싶으면 합의하세요라는 협박 글자가 있고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게시를 한대요. 이게 무슨 그지 같은 소린가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어제는 변론기일이 있어서 재판에 참석을 했어요. 금요일이 마지막 준비기일이었고 11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변론이 진행됩니다. 약 한 달이 남아있는데 그동안 정리해야 될 서류들과 처리해야 될 행정 업무들이 많아가지고 10월에는 정말 바쁘게 시간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저와 비슷한 일을 겪은 분들을 위해서 사건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혼 재판과 여러 사건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을 외부로 알릴 수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상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하다가 스토킹이나 기타 여러 가지 처벌을 받은 분들의 메일은 하나씩 꼼꼼히 읽어보면서 제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정리를 해서 제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메일만 받고 제보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역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태에서 제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사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이제 변호사님이 자중해달라고 저를 계속 워워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언급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중단된 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지만 여러분께 제가 요청드린 자료를 받았으니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분명 억울하게 처분받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분받으신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추후 메일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처분이 과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보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언론사에서도 내용을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도 그동안 꽤 오랫동안 기다려주셨는데요. 제보 과정에서도 앞으로 시간이 꽤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연락처를 받은 기자님도 계시는데 그분도 확인을 해보고 보도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보도를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분들에게 메일을 보내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분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거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기도 해야 되거든요. 지난 봄에 사건에 대해서 제보를 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언론사의 기자분들에게 메일을 다 보냈었거든요. 그렇게 많은 곳에 메일을 보냈지만 관심을 가지신 분은 딱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보도가 되고 세상 밖으로 이야기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결론이 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 제가 경험하면서 심각하다라는 것을 느꼈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더 이상은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은 제가 꼭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300만 원이 넘는 대출 이자도 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더디고 일 처리가 참 답답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얘기가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